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포싹 속았수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정말 말이 되나? 뭐 삼성전자만 뭐 마이너스 5% 빠지고 SK 하이닉스 마이너스 9% 빠지고 지금 대부분 다 이제 대형주들이 마이너스 작게는 마이너스 2%에서 막 10%까지도 빠지는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가? 정상적인 부분인가? 그죠? 이게 참 모든 자산들이 이제 동시에 좀 하락하는 지금 비정상적인 국면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참 이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제 기회로 삼으셔야 되나? 여러분들 2020년도 코로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시는 분도 꽤나 있을 것 같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 많이 안 하셨을 것이고 2020년도는 뭐 다들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인플레이션 또 시작됐잖아요. 시작되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인플레이션 시작되고, 그죠? 금리 인상에 대한 구간들이 이제 지나갔고, 그 이후에 지금 3년 만에 코로나 이후로 봤을 때는 5년 만이고 2022년 그때 당시에 증시가 안 좋을 때 지금 3년 만에 다시 한번 폭락 장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뭐 한국전력 정도 막 2% 정도 올라가주는 코스피에서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정말 이 포싹 물렸수다. 그죠? 셀트리온도 물리고 뭐 삼성전자도 물리고 현대차 물리고 삼바 물리고 기아 물리고 뭐 SK 하이 다 물렸 다 지금 뭐 워렌 버핏도 물렸다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시장인 거는 맞는데 이 전부 다 이게 뭐 때문입니까? 무리한 이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 때문 아닙니까? 관세 정책이란 결국엔 정책이라는 것이고,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사람이 정한 거잖아요. 사람이 정한 거다 보니까 불가항력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조금만 생각을 바꿔주거나 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 불가항력이 어느 정도 있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좀 빠르게 다시 좀 회복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빠르게 하락이 나왔다가 빨리 회복, 이런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그냥 계단식으로 그냥 야금야금 빼는 게 훨씬 더 무서워요. 사실 어떻게 봤을 때. 그래서 그냥 그래, 조금 더 후다닥 빨리 빼라. 약간 요런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정책적인 충격이라는 것은 되게 일시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장은 여기 관세 정책이건 뭐건 간에 거기에 따라 적응을 할 것이고, 기업들은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전략을 또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관세 관련해서 뭐 이제 각 나라들의 어떤 대응 방안들이 다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럼 트럼프 저렇게 또 고집, 트럼프가 딱 손바닥 뒤집는 게 이 특기예요, 사실 트럼프가. 지금 이제 와서 종목을 매도한다. 이거는 이미 대응 영역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매도보다 오히려 매수라고 생각을 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배짱으로 좀 버티면서 추후 대반등을 노려야 돼요. 그 부분을 좀 오늘 굉장히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미증시도 어마무시하게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미증시 어마무시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증시 한 조금 추가 하락까지 나오면서 14,00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 나스닥 같은 경우는 61선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낙폭은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낙폭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저는 뭐 발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릎 정도까지는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릎 정도는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접근을 하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미국 주식도 지금 빅테크 M7부터 시작해갖고 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완전 이거는 뭐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순간 뭐 셀트리온을 팔아갖고 좀 미국 주식이나 좀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 그렇게 하면 또 후회할 것 같고 그죠? 아 그럼 좀 후회할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래도 좀 약간 흔들리는 건 사실이고 그죠?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뭐 저나 마찬가지.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이 셀트리온 먼저 이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요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지금 셀트리온의 이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과매도권이 거의 임박했죠. 지금 현재 이게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40%대는 코스피 지수랑 똑같아요. 40% 코스피 지수도 지금 40%대고 근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PBR로 따졌을 때는 0.8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과매도권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100 EMA 구간 이게 이제 지수 이동 평균선이에요. 지수 이동 평균선이고 지금 100 EMA 구간까지 현재 내려와 있다. 여기서는 좀 반등을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껏 100 EMA를 이탈하고 나서 여기서는 저가 매수세가 많이 붙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피보나치 되돌림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요걸로 한번 볼게요. 최근 이제 저점과 고점을 딱 이어보게 되면 지금 0.618 구간까지 지금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이 정도 구간이 나왔으면 좀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준다라고 하면 심각한 가매도권이에요. 그럼 0.786 구간까지 이제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0.786 구간이 14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끔찍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아마도 이 황금 비율인 0.618 구간에서는 좀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반등이 나오는 게 좋고, 아마 이 자사주라든지 뭐 어느 정도 하방 지지 요소들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충분히 저기는 좀 이 구간은 대체적으로 요 구간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반등이 좀 나오려면 결국에는 좀 지수가 좀 안정세를 좀 보여야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월봉상으로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주봉도 같이 한번 볼게요. 주봉상으로는 지금 여기 지수 이동 평균 200 EMA를 좀 이탈했습니다.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과매도 구간까지 왔고요. 다시 한번 최근 했던 이제 저점 테스트가 또 나와줄 수가 있겠다. 야, 이게 참 지수가 좀 안정돼야 돼. 아무튼 이 자사주 매입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좀 싸게 매입을 할 수 있게끔 된 것 같아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자, 일봉상으로도 뭐 굉장히 좀 차트가 단기적으로 무너졌고 지금 현재 지금 역배열 추세 전환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빠르게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 셀트리온 역시도 빠른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지금 하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반등 포인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 구간에서 잘 지켜주는지를 이번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키마 관련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 3대 PBM 중 한 곳에서 처방집을 등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스테키마 같은 경우는 우스테키누막, 이거를 성분으로 하는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이 인터루킨 12, 요거랑 23이라는 이 사이토카인 이거를 이제 표적으로 하는 단일 클론 항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얀센이 개발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키마. 자, 뭐, 건선성 뭐 관절염이라든지 뭐 크론병, 그리고 대장염, 여기다 많이 쓰이는 그런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도 저는 좀 이게 공부를 좀 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이제 등재됐는지 알 것 같은데 이 전체 보험 시장의 22%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있는 PBM에 등재를 했다라고 해요. 야, 이 회사가 누구냐면 자,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굉장히 미국에서 큰 회사죠. 유나이티드 헬스. 이 회사의 확률이 거의 굉장히 높다. 여기서 뭐 명시를 안 했지만 아무튼 유나이티드 헬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를 토대로 해갖고 이 지금 우선 처방이 가능한 프리펄드 드럭 지위를 차지를 하였다. 자, 뭐 이제 이런 이제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보험사랑 이런 제약사 간에 약가를 협상해주고 그리고 처방약 급여 관리를 또 해줍니다. 그리고 처방집을 또 관리를 하는 이런 중개자 역할을 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유나이티드 헬스가 요거를 이제 이 헬스에 여기를 등재를 했다. 스테키마를 등재를 했다. 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이제 스테키마가 미국 법인에서 집판하고 있는데 진펜트라랑 유플라이마랑 판매하면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가 이번 계약에 중요한 작용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앞으로 이제 지금 또 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이 미국의 거의 이제 한 8조 원 수준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스테키마가 점유를 할지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신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런칭을 하고 나서 한 1-2년간은 뭐 이런 식으로 PBM 등재를 통해 갖고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한 예를 들어 한 5% 정도 지금 약간 5%에서 한 10% 사이. 지금 배그젤마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배그젤마가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 한 이게 5천억 원에서 한 1조 정도 캐파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좀 한 3년 이후부터 어떻게 된다?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3대 커버리지, PBM 커버리지 전부 다 이제 등재에 성공하고 막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점유율이 막 늘어납니다. 20%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이쯤 되면 한 1.5조에서 3조까지도 매출이 나와요. 3조까지도. 그러고 나서 이제 5년 이상 되게 되면 이게 정말 잘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40% 이상도 점유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4조 정도의 잠재력이 생기는 거예요. 단위 바이오시밀러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사업은 잘 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사실 매크로한 부분들로 인해 갖고 주가가 빠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분기 실적이 이제 4월 달에 발표가 될 건데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나와 줄 것인지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망치는 이제 삼바라든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분기에 호실적이 어느 정도 전망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어깨에 이제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올해 이제 1분기 매출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 전년보다 34% 늘어난 9,945억 원, 무려 한 1조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유는 주력인 뭐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진펜트라라든지 유플라이마, 베그젤마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1분기부터는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실적 대비 가대 낙폭된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셀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셀트리온의 수급은 또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이 투매가 엄청나게 나와줬네요. 외국인들이 지금 4거래일째
투매를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거의 한 1조, 2조 맨날 팔고 있다 보니까 뭐 셀트리온도 뭐 거기서 예외는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기금이 어느 일정 부분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놈들이 나쁜 놈이 요놈들이 이럴 때 조금 더 매수를 해갖고 이 주가를 방어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요놈들이 지금 이직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또 투매에 또 가세를 했고 그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잘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JP 모간이라든지 골드만삭스 공매도 뻔하죠. 공매도 참 그래서 지금 현재 공매도 비중이 한 15%부터 해갖고 한 20%대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이 하락 장세에 가세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못된 놈들. 그래서 최근 들어갖고 대차도 좀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렇습니다. 대차 잔고 수량도 조금씩 많이 늘어났었고 지금 대차 잔고 비율은 한 5% 정도 됩니다. 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한 10%에서 20%까지 나오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아무튼 간에 셀트리온도 공매도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추세를 이렇게 하방 추세를 이런 식으로 잘 그어보게 되면 지금 추세에서 살짝 이탈을 했지만 이 뭔가 이제 반등 포인트가 됐거든요. 지금 구간은. 그래서 과연 이제 내일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여기서 이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되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추세 따라갖고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탈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빠르게 회복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준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빠르게 이 추세를 회복을 시켜주는지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세인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